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4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사사이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측면 공격을 선호하며 특히 피노와 바에나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는 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사수나와의 직전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했지만 주전 공격수들의 부상 공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리아스와 페레즈의 부재로 인해 모레노와 베리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모레노는 경기 내내 활발히 움직이며 기회를 창출하려 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 비아레알은 알비올과 코스타가 중심을 잡아 안정감을 제공하며 파레오는 중원에서의 수비 가담과 볼 배급을 통해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두 줄 수비는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강점을 보이며 특히 측면에서의 수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상대의 속공을 억제하는 데 성공적입니다. 이러한 수비적 강점은 상대가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치안코우와 힐의 기술적인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짧은 패스 중심의 지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근 슈투름 그라츠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공격 전개에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에레라의 부상으로 인해 미겔이 임시로 중원에 투입되었지만 경기 운영의 세밀함이 떨어져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부족했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비에서는 로페스와 크레이치가 중앙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블린트가 좌측 풀백으로 기용되면서 측면에서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빠른 측면 돌파를 시도할 경우 블린트가 위치 선정에서의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며 수비진의 균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비아레알과 같은 속공을 즐기는 팀을 상대로 취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 팀의 전력과 경기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로나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비아레알의 촘촘한 수비 조직과 빠른 전환 플레이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로나의 측면 수비 불안은 피노와 바에나 같은 측면 공격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아레알은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어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이 예상되며 비아레알 승리와 언더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경기에서 3-2-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과 전방에서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두에케와 파머, 펠릭스는 빠른 패스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지공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며 상대를 효과적으로 압박했고 네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엔소의 창의적인 패스와 잭슨의 날카로운 침투가 팀의 공격력을 유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엔소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을 이끌며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잭슨 역시 빠른 발과 위치 선정 능력을 활용해 상대의 수비 라인 뒤 공간을 공략하며 중요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에서는 몇 가지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스토와 제임스의 동시 결장으로 인해 포파나 콜릴, 바디아실이 구성하는 백스리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부족한 순간이 종종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 상황에서 포지셔닝의 문제로 인해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틸레망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지공을 전개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최근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공세적으로 나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가 부족해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며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램지의 부상이 공격 전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로저스를 좌측으로 이동시켰지만 이로 인해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U자형 패스 전개가 자주 나타나며 상대 수비가 정비할 시간을 제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빌라의 공격은 베일리와 로저스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팀 전술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콘사와 토레스의 안정적인 호흡이 돋보이며 캐시의 복귀로 인해 측면 수비의 견고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에게 많은 득점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첼시는 화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는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견고한 라인을 구축하겠지만 첼시의 조직적이고 창의적인 공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의 공격 전개는 단조로워 첼시의 수비 조직을 뚫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첼시는 공방전 끝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 팀의 수비적인 접근으로 인해 경기 스코어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첼시 승리와 언더를 추천하며 첼시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효율적인 득점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의 핵심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며 특히 측면에서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스피드와 기술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돌파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직전 유로파리그 보대 글림트전에서는 상대의 빠른 역습에 고전했지만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뛰어난 개인 능력을 발휘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진의 기복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운트와 디알로는 기대에 비해 아직 경기력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한 모습이 종종 드러납니다. 상대 진영에서의 움직임이 단조로워 공격 루트가 쉽게 읽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상대 수비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중원에서의 창의성 부족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가 수비에 중점을 둘 경우 메뉴는 답답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에서는 마르티네즈, 더 리우트, 마즈라위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이 조합이 완벽하게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빠른 전환 상황에서 위치 선정의 문제로 인해 상대에게 위협적인 기회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카세미루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중볼 경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수비 안정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후방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며 제공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은디아예와 린스트렘의 빠른 돌파와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략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최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퇴장 변수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며 무득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은 위협적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크로스나 패스의 질이 떨어지며 공격이 단조로운 형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브레이스 웨이트와 타코스키가 복귀하며 안정감을 되찾았고 이들은 후방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며 견고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에와 두쿠레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공수 양면에 기여하며 특히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비 가담은 메뉴에 아직 완벽하지 않은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경기 흐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주도권을 잡고 에버튼이 수비적인 접근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메뉴는 공격 전개에서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에버튼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과 단조로운 패턴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 모두 수비적인 견고함을 바탕으로 신중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골이 많이 나지 않는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스코어는 2.5 이하로 형성될 확률이 큽니다. 토트넘은 최근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존슨을 양측 날개로 배치해 넓은 폭을 활용하며 이들의 스피드와 개인 기술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특히 손흥민은 득점뿐만 아니라 연계 플레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는 벤탄쿠르의 부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패턴이 단조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솔랑키는 최전방에서 침투와 연계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 경우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비카리오, 로메로, 반 더벤의 부재로 인해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수비진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최근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 약점입니다.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은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며 치명적인 실점 위기를 자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속공 전개를 즐겨 사용합니다. 넬슨과 이워비,
스미스 로우가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을 오가며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공격을 풀어갑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의 위치를 흔드는 데 효과적이며 중앙에서는 히메네즈가 연계 플레이를 통해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공격에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전에서는 상대의 역습에 무기력하게 당하며 대량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공격 전개에서 페레이라의 전진 패스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이를 마무리할 결정력 있는 장면이 부족합니다. 또한 플럼의 수비는 루치키의 부진과 배시에 안데르센의 불안정한 호흡으로 인해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플럼의 수비진은 경기 중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잦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플럼의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만큼 손흥민과 메디슨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공격진이 다채로운 전개를 통해 상대를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 역시 수비적인 약점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럼의 속공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워비와 히메네즈를 중심으로 한 플럼의 빠른 역습은 토트넘의 불안정한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수비의 허점이 경기 내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2.5 이상의 오버가 유력하며 양 팀이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